이번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1시 반에 당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여망해 여정의 1막이 내리고 본격적인 2막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후보님과 지지를 해주신 분, 추미애 후보님과 그를 지지해 주신 분, 박용진 후보님, 그리고 사퇴를 하셨지만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고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하나로 승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970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겼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철승 후보와 연합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를 승복하고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가 경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 본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비온 뒤에 땅 굳어진 땅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물이 좌우로 수백 번 굽이쳐 흐르더라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민주당의 단합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선까지 147일이 남았습니다. 원팀 민주당의 깃발 아래 용광로 선대위라는 그릇 속에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킬 때부터 초석을 다져온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경륜들이 잘 반영되고 당에 대한 열정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가칭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를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구체적 TF를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토건비리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개발에 1,100억 원의 1,10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알선해 수사 대상이 된 인물에게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 검사가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 PF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때 이루어졌던 부실 대출은 대장동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초유의 토건비리의 뿌리에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세 사람의 유착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찰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을 ETF의 수석 부단장으로 임명해서 검찰 출신 이 변호사들의 법조 비리와 이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물귀신 같은 이 가짜 뉴스의 발목 잡기 혈안입니다. 2016년 대장동 개발이 한창일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권의 지방정부 재정 파탄 시도에 맞서 광화문 앞에 텐트를 쳐놓고 단식 농성까지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님도 격려 방문차 들린 적이 있고 저도 그때 한번 격려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예 장관들이 대놓고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만일 이재명 시장에게 뭔가 허물이 있었다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면서 연예인 밥줄을 끊던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최순실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때.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적처럼 대장동 사업과 부산 해운대 LCT와는 극단적 비교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공공개발을 하겠다며 토지를 수용하고 조성원가 그대로 민간에게 넘겼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해운대 백사장 주변 60m 고도 제한을 풀어 412m 101층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원래 없었던 아파트 882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부산시는 예산 1천억을 들여 주변 도로 확장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투입해 줬습니다. 온갖 편법과 특혜를 몰아준 LCT는 사업비만 2조 7천억에 수익은 1조 원 이상인데 부산시가 환수한 금액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성남동 대장개발은 2015년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예상이익이 1,773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4,500원을 환수하기로 확정을 하고 나중에 92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사업입니다. 왜 추가 이익을 환수 안 했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확정 이익을 하지 않고 추가 이익을 하게 됐으면 손실에 대한 보장을 성남시가 담당해야 된 것입니다. 리스크 없이 이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익이 아무 리스크도 없이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데 LCT 사업을 허가하고 특혜를 주고 1천억 시예산을 퍼주고도 한 푼도 부산시를 위해 확보하지 못한 역대 부산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 시장들이었습니다. 5,500억을 환수한 성남시장을 도둑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럼 역대 부산시장들은 단돈 1원도 돌려주지 않고 1조 원의 LCT 이익을 남겨준 이 부산시장들은 뭐라고 불려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한 이 자리에서 빨리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 예비후보 등록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갑니다. 제가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당시 필리버스터를 원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언론에 의해서 편집되고 왜곡된 것이 아니라 생방송을 통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 생방송을 통해서 어떤 편집이나 의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가감없이 편집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국힘이 떠들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여러분.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측근들이 100억을 받았다는 사건에 특검이 또 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수사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경이 협력해서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검을 반대한 자가 범인이 아니라 돈을 먹은 자, 작물을 나눈 자가 범인입니다. 검경 없는 성의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60%를 돌파했습니다. 경이적인 속도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저주와 같다는 백신 거지 국가라고 막 비아냥대고 그런 온갖 모욕을 퍼부었지만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묵묵하게 의료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10월 말 70% 접종 목표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도 조금씩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백신 치료제 특히 우리 전해숙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서 내년 초에 토종 백신이 개발되고 토종 치료제가 개발돼서 위드 코로나를 확실히 준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관건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일반 독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국산 2호 치료제 임상시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한 폭넓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민주당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